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0일입니다. 여러분 미미송 TV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7월 13일 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 저격 시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가 무사히 이제는 살아나서 펜실바니아를 모르던 많은 분들이 펜실바니아에 대해서 알게 되는 아주 좋은 그런 계기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행히도 거기 또 같이 계셨던 한 분이 사망하시고 또 두 분이 많이 총상을 입었지만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또 많은 헌금이 거둬져서 그를 돕고자 하는 그 가족들을 돕고자 하는 이제 아름다운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4일이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던 직후에 밀워키에서 이제는 컨벤션이 있었죠.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리퍼블리칸 그 컨벤션이 있었습니다. 그 리퍼블리칸 컨벤션에서 우리 대통령 후보자 트럼프가 대통령 단일 후보로서 선거에 나가는 것을 이제 지명하고 물론 형식적인 일이지만 수락하는 일이 이제 17일 날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사건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수락 과정, 그 저격서부터 수락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지난주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저격당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의문이 굉장히 많죠. 우선은 이제는 뭐 저격범이 하나가 아니다 둘이다 그런 또 소문도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내부 소행임에 분명하다. 이제 그 이유는 거기에 지금 현재 시크릿 그 비밀 경호원이 이미 누군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용의자가 약 29분 전에 목격되었다. 그리고 용의자가 목격된 것에 대해서 많은 보고가 있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용의자가 우리 스나이퍼, 우리 쪽의 스나이퍼죠. 우리의 저격범을 잡는 스나이퍼, 예, 그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보고되었을 때 상부로부터 쏘지 말라는 쏘라는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지시를 못 받았다 하는 등 뭐 여러 가지 보안상의 허점과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미국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편이든 다른 편이든 간에 국가를 대표하는 전 대통령 그리고 미래의 그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보안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특히 그 주디셜 와치를 하고 있는 톰 피튼이나 그다음에 댄 반지노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옛날 CIA죠. 대단한 이제는 그 반항을 그러니까 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대통령이 사정거리 안에서 그렇게 충분한 그 뭡니까 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보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어서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아주 대단한 7월 13일에 변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전 세계 특히 그 미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토요일 오후에 TV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의 주중보다 그 가운데 이제는 뭐 저격 순간 그다음에 저격의 총알이 어떻게 날아가서 트럼프를 피한 것에 대한 뭐 기적적인 그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또 그래서 또 트럼프를 위해서 또 그냥 염려하면서 또 많은 슬픔에 쌓인 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이제는 귀에 총을 맞고 다시 일어나서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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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라, 싸우자, 싸우자라는 것 외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면서 동의하는 순간이 7월 13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자기를 그 공화당 그 대표로서 대선 주자 대표로서 선정을 받는 수락 연설에서 아주 감명적으로 이제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감명적인 순간은 무엇이었냐? 사람들이 그 총성이 다가올 때 도망가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트럼프를 위해서 이제 그 염려하고 사랑하고 지원하고 이제 기도를 보내주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안심하는 사인을 보내주고 싶었다. 이런 감명적인 아주 그런 수락 연설이 있었습니다. 또 그 후에는 그런 말미암아 또한 그 사람들이 그 roaring 정말 엄청난 파도 같은 함성으로 트럼프랑 동의하면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트럼프는 자기의 그 대선 주자 지명 수락 연설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국민에게 갖고 있던 사랑 그리고 국민들이 자기에게 보여준 사랑에 대해서 굉장한 감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수락 연설의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가 있는데 무슨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외교 문제 이런 전략적인 너무나 많은 토픽이 그가 1시간 반, 약 90분 이상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제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에게 중요하고 어떤 부분은 한국에 계신 한국 분들에게 더 중요한 토픽이라서 오늘은 이제 두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7월 20일 토요일로서 정확하게 일주일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그 수락 연설이 끝나고 이미 이제 오늘 벌써 트럼프는 새로운 비디오로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그는 이제 반드시 미국은 승리할 수 있다. 승리할 것이다. 하나는 자신감. 그 다음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할 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priority에 대해서 설명하고 자기가 누구를 이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이제 캠페인 비디오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거에 들어가는 동시에 민주당에서는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다음 주, 요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아마도 사퇴를 한다는 많은 소식이 나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정보는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번 주말 안에 확실한 소식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비드에 걸렸다. 그리고 건강상 이유 때문에 민주당 당내로부터 받는 많은 압력 때문에 어차피 본인이 원치 않아도 사퇴를 압박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뉴스입니다. 근데 뭐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이미 예정된 시나리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대선 주자가 되길 원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또 저희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 주자가 누구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번 주말에 여러분이 또 새로운 그 선거의 그 이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국과는 좀 더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트럼프를 반대하는 그 반대편의 그 intense 엄청난 그 강도 있는 반대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계속 이제 정보를 들으셨겠지만 그 강도는 지난 8년 동안 상상을 초월한 강도였죠. 그 강도를 이기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 총격 사건까지 감수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위하여서 이렇게 자기 책무를 다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주류 미디어,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 미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유니폼된 미국 주류 미디어에서도 이미 트럼프의 그 강력한 그 공화당 중심의 캠페인 그리고 그의 그 설득력 있는 설득. 근데 그 설득력 있는 설득은 누구를 향해서냐면 자기를 지지하는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기한테 지지표를 던지지 않았던 민주당 그리고 자기한테 지지표를 던지지 않았던 소수계 특히 그 히스패닉 그리고 그다음에 블랙 커뮤니티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약속했냐면 여러분의 잡을 뺏어가는 자들은 바로 불법 이민자들이다 하면서 자기는 국경을 강화하고
이제는 그 불법 이민을 척결해서 미국의 기존에 세금을 내는 미국에서 태어난 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민 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받아야 될 베네핏을 정당하게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제 소견에는 그동안 트럼프를 어떤 이유였던 간에 그를 프로브하지 않고 그에게 투표를 던지지 않았던 많은 히스패닉, 그 다음에 아시안, 그리고 이제는 그 블랙, 그 다음에 이제는 또 소수계, 특히 자동차 업계, 석유 업계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그 조합이죠. 레이버 유니언에서도 대단한 서포트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트럼프는 이제 다음 대통령으로서 본인도 생각을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에 지금 우리는 그의 정책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외교 정책은 이제 다음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로 하고 우선 그가 갖고 있는 경제 정책은 첫 번째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 이 인플레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선은 식료품 가격이 57% 이상 올랐다. 그 다음에 석유 가격이 60% 이상 올랐다. 그 다음에 집에 그 뭡니까 이자율이 두세 배 올라서 도무지 affordability가 없다. 그래서 미국의 중산층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 그 내유 그 우리 그 국내 정책의 경제적 정책의 방안 그게 뭐냐면 이제 인플레를 극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트를 파이팅하기 위해서 자기가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운송과 생산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를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지하에 묻힌 금, 석유가 미국을 석유의 그 자급자족을 충분히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타국에다 또 팔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석유를 다시 캐겠다. 그래서 drill, baby drill, drill 이게 그의 이코노믹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번에 그가 총을 맞고 일어났을 때는 자기를 저지하는 세력에 대해서 f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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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를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이제는 그 연두 교소죠. 일단은 그 대선 주자 수락 연설에서는 이제 이코노미를 세워야겠다. 그동안 잘못된 이코노미의 그를 우리가 교정하는데 그는 이코노미를 커버할 때 아주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재빠르게, quickly, immediately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그럼 지난 4년 동안 저도 미국에 살면서 가스값의 폭등, 물가의 폭등, 식량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생필품의 폭등 플러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식당에 가면은 보통 뭐 엄청나게 비싸서 손님을 대접하기가 이제는 서로 이제는 생각을 해서 대접해야 될 정도로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는 뭐 거래가 이제 없어요. 그리고 이제 NPL, Non-Performing Loan이라고 해서 이제 많은 론 중에서 특별히 이제는 그 오피스 스페이스, 특별히 그 사무실의 공실률이 엄청나게 많아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무실 빌딩이나 그 커머셜 빌딩은요 론이 3년에서 5년짜리인데 그게 대부분이 majority가 내년에 두라고 합니다. 2025년에 2025년에는 자기가 빌린 돈보다 지금 갚아야 될 돈이 더 많거나 1번 또 공실률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그 페이먼트를 할 수 없거나 세 번째는 이제 이자가 고정 이자가 아니라서 이자가 너무 올라갔고 페이먼트가 너무 많아서 디폴트, non-performing loan이 되는 것이 지금 엄청난 웨이브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걸 한국에서도 들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그 거대한 자본들이 NPL을 다시 그 고래가 이제는 이게
빨아들이면 물과 함께 모든 고기가 다 들어오듯이 이제는 엄청난 펀드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대단한 또 불행한 부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캐피탈리즘에서 여러분 경험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캠페인은 이제 자기를 믿어달라. 그래서 자기가 그런 미국을 다시 자유롭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리스토어 하겠다. 다시 재건하겠다. 그래서 미국을 지킬 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constitutional 미국을 restore 다시 회복했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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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 이긴다, 이제 이길 것이다라는 선포를 하고 그 정말 엄청난 카리스마틱한 메시지로 이제는 그 수락 연설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이 얼마나 사실적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그가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을 이제 오늘 살짝 보기로 한다면 첫 번째는 이제 모든 물가를 폭등시키는 근본을 그는 이제 무엇을 봤냐면 석유를 봤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입성하자마자 첫 번째 할 일은 우선은 그동안 박혔던 석유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겠다. 이건 뭐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유값이 오르고 특별히 우리 디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트럭은 디젤로 움직이는데 디젤 값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운송이 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연료 값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죠. 운송 비용이 올라가죠. 따라서 이제는 소매 구매자, 소비자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선 drill. 그래서 이제 기름을 먼저 파내겠다. 그게 1번. 그다음에 2번은 그럴 뿐만 아니라 기름을 외국에다 수출하겠다. 그래서 이코노미를 정상화시키겠다 하는 뭐 대단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뒤에는 무엇이냐면은 그 현재 우리가 기름을 파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환경보호, 그다음에 C2가 너무 많다. CO2가 공중에서. 근데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green new scam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스캠이다. 그래서 그린 뉴 스캠이 만들어낸 새로운 레귤레이션이나 새로운 운동을 자기는 막고 우선 석유를 파겠다.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디베이트를 할 얘기겠죠. 지구 온난화가 온다. 그래갖고 우리가 CO2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CO2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프로 앤 칸스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만약에 해안선이 없어져서 해안선의 도시가 다 무너진다고 1980년서부터 예견했는데 그때서부터 지금 40년이 지날 동안 해안선에 있는 많은 콘도와 호텔 거기에 모든 지원을 론을 은행에서 내줬다. 그럼 은행에서는 미쳤냐? 바닷속에 잠길 걸 알면서 왜 그 돈을 빌려 주었겠느냐 하는 그런 또 아규멘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규멘트는 뭐냐면 공중에 있는 CO2는 0.04%밖에 안 된다. 이 CO2는 식물에게는 밥이고 식물이 이제는 CO2를 마시고 산소를 배서내는 사실은 식물에게는 영양분이다. 그래서 가장 건전한 CO2 함량은 0.03인데 우리는 지금 0.04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 농사나 차나 뭐 소똥이나 하는 그 뿜어내는 것은 거기에 너무나 경미한 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다 할지라도 정당한 컨셉처가 아니다 하는 아기멘트가 있고 또 반대로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너무 빨리 오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온다. 그래서 이제 빨리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 하는 이제는 아기멘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사실은 유럽에는 자원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원이 부족한 유럽에다 누가 기름을 팔았느냐? 사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팔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근데 누가 팔았느냐? 러시아가 섹션이 걸렸지만 브릭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도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인도는 정제를 해서 유럽에다 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럽에는 굉장한 경제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이제 가격을 비싸게 내고 가스나 이제 기름을 사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계속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는 여기에 혁명적인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시초는 이제는 반드시 경제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제 강의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전쟁은요 경제에 기원한 것이다. 전쟁이 이거로 경제 전쟁이다. 그럼 경제 전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 확보. 자원이 있어야지만 경제를 돌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싼 자원의 확보가 1번 이제 전쟁의 목적이다. 2번은 무엇입니까? 로지스틱스 확보. 가장 빠르게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확보. 이게 두 번째 전쟁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싼 노동력 확보. 이런 점에서 이런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상을 만들어내고 이제 시비를 걸고 이제는 한다고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제는 그 conjecture, 그 이유인데 그 이유에 근거해서 볼 때 현재 우크라이나는 어떤 도시입니까? 나라가 엄청난 자원 약 12 트릴리언의 지하자원을 갖고 있죠. 또 엄청난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물단지 같은 곳일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크리미아 반도를 통해서 해상 그 항공모함을 정박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마, 서구 유럽, 우리가 이제는 고를 유로파라고 하죠. 유로파는 이제 성서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될 단어인데 유로파에서 이제는 자원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이제는 서구가 동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부를 향해서 가는 첫 번째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CIS의 모든 나라를 자기한테 합류시키는 일을 하다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영입시키려 하면서 만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자원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습니다. 트럼프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그러냐. 지금 시작하자마자 이 경제 전쟁을 경제로 막겠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이제는 하자마자 누구한테 타격이 오겠습니까? 당연히 러시아, 그다음에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의 사우디 그런데 이제는 균등화가 오겠죠. 브릭스는 사실은 10월 달에 만나서 새로운 통화를 만들어내자. US 달러 말고 하는 이제 강력한 그 뜻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 11월 대선에 당선된다 할지라도 11월에 있는 브릭스 경제회담에 뭔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브릭스 여러분, 내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는 지금과 같은 경제 구조가 아닌 우리가 상호 공존할 수 있는 경제가 됩니다. 내가 생션을 풀 것입니다. 라는 간접적인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동안 가속화되었던 G7과 브릭스의 컨프런테이션이 이제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기름을 우리가 파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미국의 정책이 뭐니까 모든 차는 그 전기차로 바꿔라. 근데 트럼프는 그것을 완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그 AI를 하려면 현재 미국이 생산하는 전기의 2배가 필요한데 그것을 갖다 전기차에다 집어넣으면은 다른 산업을 개발할 수가 없다. 정당한 이유죠. 그다음에 자기는 그 에너지를 사실은 새로운 산업 개발에 쓰겠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할 수 있냐니까 미국에 쓰러져가는 사양 산업, 즉 오토모빌 인더스트리를 다시 일으키겠다. 미국은 오토모빌 인더스트리가 저희가 1950년 한국 전쟁 이후로 우리를 너무나 많이 도와줬던 미국의 메이저 비즈니스 하나가 이 오토 인더스트리였죠. 그때는 메이드 인 USA가 최고였습니다. 1980년이 되다 이제 90년대 들어서 메이드 인 재팬이 최고가 되었죠. 가장 기능성 있고 이제 2010년이 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쌍용도 이제는 미국에 출도하려고 한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지금 한국차는 최고의 차로서 이제 인정받는 시대가 이르렀죠. 근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밥줄이었던 생명줄이었는 철강 산업이 무너져 나가고 철강 산업은 다 이미 중국으로 갔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토 인더스트리. 그래서 오토 인더스트리를 다시 살리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토 인더스트리 대표자가
민주당의 정책을 따라가는 거, 환경법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잘못됐다. 그들은 모두 해고당해야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대단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실제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이다. 세금을 내리겠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 지금 사람마다 에스티메이트가 다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불법 이민자란 말 자체가 불법인데 이제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민자들한테 지금 돈을 줄 뿐만 아니라 그다음 호텔을 주고 그다음에 소셜 시큐리티부터 투표권까지 주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것이 정당하지 않다. 그것은 미국 시민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세금을 올린다면 나는 그들을 다 미국에서 내보내고 이게 불법 이민자 얘기입니다. 비합법적인 이민자. 그다음에 그 돈을 미국한테 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낮춰 주어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그다음에 자기네가 내야 되는 정당적인 세금을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35 trillion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빚을 자기가 갚아나겠다고 정말 대단한 선언인 것입니다. 다른 분은 이 빚을 갚을 수 없다. 거의 뱅크럽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굉장히 매력적인 선언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또 무엇을 보고 하시냐.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소셜 시큐리티를 타고 있는데 감히 그것을 건드린다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메디케어를 건드릴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사실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그간 산업인 가장 중요한 산업인 석유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당연히 manufacturing. 이제는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바꾸겠다는 대담한 이제 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major transition. 1950년 이후, 특별히 1972년 닉슨이 모든 프로덕션을 중국으로 옮긴 이후에 최고의 혁명적인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냐면 사실적으로 미국의 이코노미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청난 타격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자원이 무엇이냐? 우리에겐 땅속에는 검은 금이 있다. 석유라는 거죠. 석유를 개발해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석유차도 타고 가솔린차죠. 그리고 전기차도 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에너지는 개발해서 AI에 집어넣고 그래서 매니팩처링을 돌리고 원유값을 내리고 그 다음에 디젤값을 내려서 생필품의 가격을 내리겠다. 그리고 세금을 내려주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다시 아메리칸 드림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고 싶다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질 뿐만 아니라 이거는 젊은 working man, 그러니까 그 가장들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encouragement, 용기를 주고 있죠. 중산층. 그럴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보호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또 그걸 통해서 이민 그 법을 통해서 지금 이민이 들어오는 그 외국인들, 근데 외국인들이 주로 남미 사람,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불법으로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현재 그 미국에 있는 그 기존적으로 먼저 들어온 그 합법적인 이민자 히스패닉, 그다음에 흑인들이 일자리를 뺏기게 생겼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경을 단단히 해야 된다. 한다는 아주 정당성 있는 국경 정책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아까 우리가 말하는 그린 뉴 스캠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쓰지 않은 돈을 자기가 이제는 길을 개발하든지 댐을 개발할 때 하면서 산업을 일으키고 미국을 다시 역동적으로 만들겠다는 대단한 혁명적인 선언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믿음을 가져달라. 자기를 신뢰해달라. 미국은 이제 두 가지 반의 지지를 받는 미국은 미국이 아니다. 이제는 다시 합쳐서 새로운 미국을 만들어 나가서 이제 함께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해 나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을 함께 하자는 엄청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허풍이든 뭐 진짜든 사실이든 하여튼 대단한 지금 현재 신빙성 뭐죠? 그 감동과 감격을 불어넣는 메시지를 갖고
미국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표를 안 던졌더라도 이번엔 내가 4년 동안 어떻게 일하는지를 봐달라. 내가 미국을 다시 한번 세우겠다. 헌법적인 미국을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남자들, 트랜스 남자가 여자랑 스포츠에서 경쟁하는 걸 없애겠다. 해서 여성들의 또 마음을 사로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노인들, 또 여성들, 그다음에 직장에 없어서 스트러글 하는 남자들한테 또 미들 클래스 남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하이텍 남자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뭡니까? 석유를 파고 채굴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을 하는 아주 남성적인 미들 클래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석유를 통해서 모든 생필품의 가격을 낮추겠다 하는데 키워드는 뭐냐면은 immediately 자기가 그 뭡니까 백악관에 들어오는 그날 즉시로 첫 번째 할 일이 무엇이냐 drill, baby drill 하는 캠페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 굉장히 확실해지는 가운데 여러분은 그의 경제 정책을 보시면서 앞으로 어떤 미래를 설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의 외교 정책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